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네요. 이제 6월 1일이면 학교에 등교를 해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소식이 반갑기도 하면서 조금 염려도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처럼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은 이 학습터에 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선생님들이 올려준 구글 설문지에서 정답을 잘 맞춰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100점 만점에 정답률이 90점대까지 올라오는 걸 보고 선생님이 굉장히 감사했고 또 고마웠었는데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등교해서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너무 지금까지 한 번도 선생님이랑 수업이 한 적이 없으니까 혹시나 어색할까봐 이제부터라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구글 설문지로 계속해서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구글 설문지로 했었던 세계 기후 지역과 열대 지역에 대한 복습을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교과서를 준비하고 영상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물은 영상을 시청한 후에 교과서 필기한 사진을 찍어서 위두랑 과제 제출란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자, 세계 기후 지역의 구분. 우리 친구들 이미 이 내용 다 배워서 다 알고 있지요? 대표적으로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 고산기후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이 기후지역이 무엇 때문에 나누어진다고 배웠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지금 뭐였더라 하고 잘 떠오르지 않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살려봅시다. 자, 먼저 오늘 수업하기 전에 날씨와 기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세계의 기후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날씨라는 말이 이 기후라는 표현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자,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날씨라는 용어는 그날별로 오늘 비가 이만큼 옵니다. 오늘 최저 온도는 15도고 최고 온도는 28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동해상에 바람이 조금 많이 불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별로 오늘 나타나는 비, 바람, 기온 등의 대기의 상태를 우리는 날씨라고 부르고요. 반면에 기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기후라는 것은 어떤 일정 지역에서 여러 해 동안 걸쳐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루,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그 지역에는 그러한 기온, 비, 바람 등의 대기 상태가 장기간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떤 지역에 장기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인 기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기후가 우리 세계별로 6개나 되는 기후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는 친구들은 아마 쉽게 대답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태양이, 우리 지구는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태양열이 위도에 따라서 태양열이 들어오는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지역은 태양이 수직으로 들어와서 일사량이 많고 어떤 지역은 해가 비스듬히 들어와서 조금 더 멀리 있으니까 일사량이 낮아가지고 어떤 지역은 춥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덥기도 하고 이렇게 기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기후를 그래프로 그려서 어떤 지역의 기후를 한눈에 보기 좋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후 그래프를 그릴 때는 2가지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후를 나타낼 때 기온은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해서 오늘의 온도는 1월에는 23도, 2월에는 28도,
3월에는 22도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온도에 점을 찍은 다음에 그 각 월에 해당하는 온도를 다 이어놓은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기온입니다. 그 다음 강수량은 1월 달에 평균적으로 온 비가 얼마나 내렸느냐에 따라서 1월에는 마이너스 15mm, 7월에 가면은 9mm 이런 식으로 강수량은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기온 그래프, 강수량 그래프를 합쳐놓은 것을 보고 기후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위도랑의 과제로 교과서에 있는 기후 그래프와 각 기후 지역을 이렇게 줄 그어서 연결하는 교과서 활동을 참 잘해주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빨간 색깔은 증발량을 나타내는 거, 파란색은 강수량을 나타내는 걸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량은 말 그대로 물이 말라서 날아가는 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지역에 비가 이만큼 왔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 뒤로 햇볕이 비치자 물이 이렇게 말랐어요. 네, 우리가 위도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물이 많이 마르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물이 많이 마르지 않기도 해서 특히 이렇게 비가 온 것보다 마른 양이 더 많은 곳, 이런 곳을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고 해서 이런 지역에서 아마 건조한 기후가 나타나겠지요. 이렇게 기후를 알아볼 때 어떤 곳의 증발량과 강수량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기후 구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햇볕에 따라서 비가 많이 내리고 이렇게 비가 작게 내리는 지역, 이렇게 강수량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사실 이렇게 저기압과 고기압의 개념은 과학에서 아마 배울 거예요. 과학 교과에서. 그래서 선생님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여기 보면 해가 왼쪽에 있는 구름 가까이에 있어서 왼쪽 구름, 이쪽의 땅은 아주 뜨거워가지고 공기가 뜨거워서 위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응결되어가지고 이제 공기 분자가 너무 뜨거워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게 물방울이 되어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던 스콜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상승기류 지역입니다. 반대로 햇볕이 멀어서 햇볕이 닿이지 않다 보니까 공기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하강기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햇볕의 위치에 따라서 또 상승기류가 나타나는지 하강기류가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강수량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내용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으니 필기를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과 가장 비가 작게 내리는 지역을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주려고 해요. 자, 먼저 지금 글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지역은 둘 중에 어떤 지역일까요? 그렇죠.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강수량이 가장 많은 이곳은 인도의 체라푼지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지형의 특성상 비가 굉장히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마른 땅, 비가 오지 않는 곳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땅이 엄청 바싹바싹 말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 6개의 기후 지역 중에서 맨 처음 교과서에 나오는 열대우림 기후의 특징과 열대우림 기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교과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대우림 기후는 어떤 특징이 나타났었는지 기억하나요?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네, 열대우림 기후는 적도 근처에 있는 저위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태양 에너지의 힘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덥고 아까처럼 고기압이 자꾸 상승해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게 되겠죠.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수풀이 우거지게 되고 또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아서 매우 덥고 매운 습한 지역이 열대우림 기후입니다. 자, 이런 열대우림은 세계에서 대표되는 나라가 몇 군데 있어요. 첫 번째로 아프리카의 콩고 지역이 여기 열대우림으로 색칠되어 있는 이 주황 색깔 부분이고, 두 번째 여기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싱가포르 또 인도네시아 등이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또 오른쪽 맨 끝에 있는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쪽에 있는 아마존강 유역에 이렇게 열대우림 지역이 분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세 지역, 주황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을 혹시 찾아볼까요? 네, 바로 적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일자로 줄을 착 이렇게 그어보면 적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여기 속해 있지요. 그래서 열대우림은 적도 근처의 저위도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자, 그 다음 우리 교과서로 가서 페이지 35페이지를 한번 펼쳐봅니다. 35페이지에 우리 여기 활동하기 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스스로 탐구하기. 자, 먼저 1번입니다. 오른쪽 기후 그래프를 보고 엄마가 여행하고 있는 지역의 기온과 강수의 특징을 한번 써보자. 지금 위에 엄마가 땡땡아 잘 지내고 있니? 이곳은 날씨가 꽤 덥기는 하지만 엄마는 즐겁게 여행하고 있단다. 여기는 스콜이라고 하는 비가 거의 매일 내린단다. 지금은 비를 피해 잠시 쉬고 있어. 이곳 사진을 보내마. 다음에는 꼭 우리 땡땡이랑 같이 와보고 싶단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기를 보는데 오른쪽에 그래프가 나와 있죠. 싱가포르 그래프를 보니까 먼저 우리 꺾은 선 그래프로 되어 있는 기온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는 강수량 그래프. 자, 여기 꺾은 선으로 되어 있는 기온을 보니까 1년 내내 싱가포르는 기온이 계속해서 높고 1년에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기온 차이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1번에 기온 옆에 1년 내내 온도가 높다, 그리고 기온 차이가 작다 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강수량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강수량은 보니까 가장 작게 온 달의 기준해도 100mm보다 훨씬 더 많고 가장 많이 온 달은 12월 달에 300mm까지 오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최소 가장 작은 달에도 100mm 이상이고 1년 내내 대체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적었으면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에 우리 열대우림 기후가 분포하는 지역의 공통점, 선생님이랑 우리는 벌써 찾았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웠듯이 적도 근처의 저위도 지역에 위치하여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엄마가 보낸 사진, 이 사진을 보고 알 수 있는 열대우림의 특징은, 열대우림은 보니까 키가 작은 나무, 키가 큰 나무 구분할 거 없이
상록 화렵수가 굉장히 많이 자라나서 빽빽하게 우거져 있으며 늘 푸른 잎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라고 적어주세요. 자, 다 적었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과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그럼 이렇게 강수량이 1년 내내 많고 계절 변화가 없고 풀들이 이렇게 잘 자라는 열대우림 기후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교과서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필기로 정리를 해뒀어요. 교과서를 읽어보니까 열대우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년 내내 더운데 겨울도 없어.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여름이야.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니까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겠죠. 긴 옷이나 털옷, 따뜻한 옷은 너무너무 더우니까 잘 입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음식이 비도 많이 오고 습하고 온도도 높으니까 음식이 자주 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름이나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식습관을 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그림의 열대 고상가옥 그림을 보니까 집 벽을 얇게 만들고 문과 창문을 크게 만들어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게 하고 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바닥에서부터 떨어져서 높게 고상, 높을 고예요. 집이 바닥에 붙어 있지 않고 높이 지어져 있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빗물이 잘 흘러내릴 수 있게 지붕의 경사가 급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곳에서는 이동시 화전 농업, 같은 말로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는 농업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밭에 그림을 보면 불을 붙인 다음에 불을 붙으면 그 땅이 타면서 재가 남아서 그 재를 영양분으로 삼아서 땅을 일군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시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런 카사바, 얌, 타로와 같은 뿌리 식물들을 많이 이런 작물들을 재배를 합니다. 이런 열대우림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을 우리 교과서 36페이지 함께 탐구하기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페이지 1, 2, 3번 선생님과 함께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함께 탐구하기 그림을 먼저 보면 열대우림에 사는 다이아몬드 씨 가족은 우리 가족은 열대우림에 집을 지어 살고 있어요. 집이 땅에서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주의해야 돼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아마존강에서 관광객을 배에 태우고 다니는 일을 하며 돈을 법니다. 또 밑에 그림에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 만든 밭에서 키운 작물을 먹고 팔기도 해요. 음식을 만들 때는 향신료를 꼭 넣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배웠던 열대우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이 살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땡땡씨 가족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땡땡씨 가족의 옷차림이 가볍고 음식이 향신료를 넣는 까닭을 이 지역의 기후 특성을 고려하여 써보자. 이 지역의 기후 특성이 어떤 모습이었죠? 매우 덥고 비가 많이 와서 습했다. 그래서 가벼운 옷차림을 주로 입고 향신료로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았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정리해서 적어주세요. 혹시나 길어서 적는 시간이 모자란 친구들은 잠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적어주세요. 자, 2번 문제. 이 지역의 열대우림 기후 지역의 자연환경과 이에 영향을 받은 가옥 특징을 바로에 나열해보자.
자, 땅에서 열기와 습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축축하고 너무 뜨거워서 위로 올라간다고 했었네. 네, 고산가오. 그리고 주변에 숲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무, 목재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재로 풀과 나무로 집을 짓는 특징을 나타난다. 자, 됐나요? 3번.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땡땡씨 가족의 경제활동. 위에 그림에서 보니까 아마존 강에서 관광객을 배에 태우는 관광 활동으로 수입을 얻고 있고, 또 밑에 나무를 베고 불을 질러 만든 밭, 이게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화전농업이라고 했었죠. 플랜테이션. 네, 이 방법으로 재배한 작물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어서 이렇게 이 가족이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자, 이렇게 하면 36페이지 이렇게 열대우림기후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민들의 모습을 땡땡씨 가족을 대표적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런 열대우림 지역이 이렇게 땡땡씨 가족처럼 옛날 전통적인 모습에서 지금은 많이 개발이 되고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그럼 발전된 지역 세 군데를 선생님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된 열대우림 지역은 싱가포르라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동서해양교통의 중요 지점으로 자리 잡아서 일찍부터 중개무역항, 그러니까 바다의 인근 두 개, 태평양과 인도양이라는 바다 두 개를 끼고 있으니까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계적인 금융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두 번째 나라는 쿠알라푸르, 말레이시아의 수도입니다. 여기는 19세기 중반까지는 밀림으로 우리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작은 나무, 큰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다고 했지요. 밀림으로 덮여 있었는데 여기에 주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나와서 그 광물을 캐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모여들면서 이제 나무를 많이 그러니까 나무를 많이 베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고속성장 지역의 상징이 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남아프리카의 아마존강 유역의 또 적도 부근이라서 열대우림 지역이 나타난다고 했었지요. 그 중에서 마나우스라는 지역에는 천연곤무가 많이 생산돼서 이걸 수출하기 위해서 이곳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마존 유역의 중심 도시로 밀림 탐험을 하러 찾아오는 우리 친구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 하는 타잔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타잔 영화를 보면은 타잔이 막 열대 밀림에서 이렇게 나무 이렇게 줄을 타고 막 이렇게 나무 사이를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밀림을 이제 그냥 관광 요소 중에 하나로 개발을 해서 밀림 탐험을 하는 관광객으로 이렇게 수입을 또 유지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서 4번 문제가 있으니까 4번 문제에 보니까 땡땡씨 가족과 여기 나오는 이런 세 도시, 우리 교과서에서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싱가포르의 차이점,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자, 싱가포르의 주민은 경제활동의 분야가 관광업, 무역업 등으로 다르고, 또 거주 환경도 전통적인 고상가옥이 아닌 아파트나 빌딩에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땡땡씨 가족과 싱가포르 주민은 경제활동의 분야가 다르고 또 거주 환경이 다르다라고 교과서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해서 지지난 시간에 구글 설문지로 학습했던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했는데 어땠나요? 같이 수업하니까 더 재밌고 이해가 잘 됐죠? 자, 지금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세계 기후 지역 중에 남은 지역, 온대기후, 냉대기후, 그리고 툰드라 지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교과서 필기,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필기한 후에 위도랑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안녕.